그렇기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 때문에 시작된 이 만성 위염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은 우리가 이제 뭐 배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은 없애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지금까지 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뤄봤었어요. 역류성 식도염부터 위장에 안 좋은 습관, 이런 여러 가지를 다뤄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에서 불규칙한 식습관,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가장 혹사당하고 있는 장기를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의 위에서 위암을 유발하는 주요 발병균이자 다양한 위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헬리코박터 균의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것이고 사람의 위 점막에 기생하는 나선형 모양의 세균이에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직 위에서만 발견되는데 위에서만 생존 가능한 세균이기 때문이에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요산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암모니아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감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산성인 위에 계셔도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WHO에서 위암의 고위험 인자로 분류할 만큼 위암의 주요 발병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 정도에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있을 거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보통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때는 구강에서 구강으로 전염되거나 항문에서 구강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항문 구강 경로를 보면 대변으로 배출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같은 매개체를 통한 감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상수도 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나 낙후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감염률이 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에서 구강으로 옮기는 경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술잔을 돌려먹는 문화죠. 침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침이 섞여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퍼먹죠. 찌개를 같이 퍼먹는 문화예요. 숟가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침이 섞이죠. 뭐 아이에게 엄마가 음식을 씹어서 주거나 이렇게 침이 났는 경우에 구강에서 구강 전염이 가능해요.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강 경로는 사실 헬리코박터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만 주로 기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침이나 치석에서 발견되는 헬리코박터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검출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감염되는 빈도는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꼭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흡연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원인으로 뽑히고 있어요. 자, 그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헬리코박터균은 감염이 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감염된 줄 모르고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게 돼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자의 65%에서 위염이 발생하게 되고 10%에서 20%는 위궤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고, 우리가 반대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10%, 20%가 위궤양이 발생하지만 이 반대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위궤양 환자에서는 거의 60%에서 80%,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는 90%에서 95%가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위암이 생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있기 때문에 만성 위축성 위염, 그리고 위궤양, 장상피화생, 이런 여러 가지 위의 질환들을 일으켜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위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위의 아데노마를 거쳐서 위암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반복되는 염증을 일으켜서 질환들을 진행시켜서 위암까지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이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1994년부터 WHO에서 지정한 위암의 1급 발암원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위염을 살펴보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염은 크게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급성위염의 경우는 명치 부분에 가벼운 통증, 오심, 약한 몸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당연히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급성위염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고 균이 심지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위염은 대개 나이가 10살 전후로 감염된 경우가 꽤 많은데 감염된 이후에
세균이 없어지지 않고 평생 위장의 점막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만성위염의 경우는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때문이라면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거나 조직검사에서는 염증들이 좀 관찰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성위염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장상피화생까지 발생했거나 아니면 위축성 위염이어도 너무나 심한 위축성 위염이다. 아니면 내가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경우는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를 할지 꼭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에서는 거의 70%에서 90% 이상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검출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이 되면 조직검사를 다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조직검사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관찰되면 무조건 제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 식도염의 치료와 이 제균 치료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헬리코박터균의 치료는 굉장히 항생제를 독하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먹는 치료이고 위염이나 이런 식도염의 치료는 우리가 PPI라고 하는 위산을 조금 억제시켜주는 그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는 치료인데 아예 치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헬리코박터균의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꼭 당연히 내시경을 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해요. 제균 치료를 할 시에는 제균 치료를 안 한 것보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완치율도 올라가고 재발률도 5%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서는 당연히 꼭 치료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위의 아데노마 그리고 위 선종과 위의 암, 위 림프종 같은 특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위 선종 아데노마는 위암의 프리말리그너트 리전, 위암이 되는 병변이에요. 이거는 냅두면 바로 위암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인해서 만성 위염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계속 악화되다 보면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그리고 술, 담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게 위염이 악화가 되면서 위 선종 아데노마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아데노마를 두면 이것이 바로 위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 때문에 시작된 이 만성 위염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은 우리가 이제 배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은 없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노마나 위암이나 위 림프종 같은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는 당연히 제균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당연히 해당 검사하신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이건 잘 조치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럴 때도 만성 위염이 있을 때 헬리코박터균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은 있지만 사실 이 헬리코박터균은 무차별적인 치료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다 치료하면 위의 분문부에 발생하는 위암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감염이 많고 애전역의 유병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균을 없애는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감염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에는 내가 치료를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가시면 안 되고 내가 내시경을 받은 병원에 가셔서 그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헬리코박터균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제균 치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헬리코박터균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으면서 내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감기 이런 걸로 항생제를 몇 번 먹어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균 치료 기본 프로토콜은 2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굉장히 강한 그 위산 억제제와 함께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복용하게 되는데 이 약 드실 때 굉장히 힘듭니다. 설사 많이 하고 속도 쓰리고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치료를 통한 헬리코박터균의 제거율 자체가 80%에서 90% 정도는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속이 쓰리고 입이 쓰리고 설사가 심하게 나오고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너무나 심하지 않으면 이왕 시작했으면 일주에서 2주 정도는 꼭 복용을 끝내주셔야 합니다. 약 자체를 먹다 끊게 되면 헬리코박터균 내성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용이 미흡할 시에는 제균율이 10% 이하로 감소하게 되고 제균 치료 끝나도 재감염률이 5% 정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완치를 하더라도 꼭 해당 질병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위내시경이면 꼭 8주 치료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2주 후에는 내시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이면 또 그것도 내시경 스케줄이 다 달라지고 이 만성 위염도 스케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시경을 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위내시경과 따라오는 조직검사를 주기적으로 꼭 잊지 말고 받으셔야 돼요. 사실 치료보다 더 좋은 건 예방이죠.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은 예방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이미 내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유병률이 말이 좋아 60%라고 하는데 정확히 조사된 바가 아닙니다. 더 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만성 위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만성 위염이
위염이 위선종이나 위암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져야 돼요. 유전적 요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술이나 담배,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탄 음식, 고지방식,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헬리코박터균 하나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진행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경우라면, 아니면 모르고 계시더라도 이러한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커피라든가 술, 담배, 맵고 짠 음식, 고지방식, 이런 것들, 그리고 위장에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버려주셔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이제 30세가 넘고 40세가 넘고 이렇게 나이가 자꾸 되기 시작하면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예요. 우리나라는 40세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심지어 위암 검진을 해주는 나라죠.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고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말이 헬리코박터 알고 있지만 이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감염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 균이 바로 헬리코박터균인데요. 내가 나이가 40세만 넘어도,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 위염의 가족력, 이런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주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작정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하시면 무조건 가까운 병원에 들르셔서 위내시경 한 번 정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